자, 통정회표시 제3자 24페이지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3자 부분 가장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문제 풀고. 자, 통정회표시 제3자입니다. 자, 우리 통정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보다 제3자가 아닙니다. 당사자 및 포괄승계는 제3자가 아니고 통정회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뭐다? 제3자입니다. 통정회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우리가 말한다? 제3자랍니다. 우리 제3자는 공통되죠. 선의로 추정되고 선이고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 자시죠. 또 네 번째 보면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호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또 통정회표시는 당사자 사이마다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처리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대행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은, 자, 우리 제3자에 해당되는 애, 이걸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봅시다.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란 겁니다. 가장매매. 이처럼 가장매매, 즉, 통정회표시를 이제 기초로 해서, 을이 이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가장매매, 매수인. 을이 누구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병한테 팔아먹는다든지, 그쵸? 자, 병 매수인. 이 매수인은 제3자고, 또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다든지,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해준다든지, 아니면 가등기를 설정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때 병은 제3자에 해당된다. 3자에 해당된다. 이처럼 갑과 을 간의 통정회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냐, 병은. 자, 그러면 을까지, 자, 가장매매 합시다.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한 겁니다. 자, 을까지 있습니다. 자, 을의 채권자 정이, 그 부동산보다 가합류한다든지, 또는 강제경매한다든지, 이때도 뭐다? 정도 뭐다? 제3자에 해당됩니다. 제3자에 해당된다. 자, 그럼 갑 밑에 보면 물을 봅시다. 갑과 을이 가장매매한 거잖아요. 가장매매 하더라도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매매대금. 가장매매 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대금을 갑이 누구한테 양도를 한 거예요? 무한테 양도를 한 겁니다. 무한테 양도를 한 겁니다. 이 무한테 양도하게 되면 이 무도 제3자에 해당됩니다. 제3자에 해당된다. 우리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몇 강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 그 밑에 봅시다. 갑이 을에게 가장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가장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가장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다시 을이 경매를 실행해요. 주로 이제 갑이 살아있을 때는 경매 실행 안 해요. 가장이니까, 아니까. 갑이 사망하게 되면은 상속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저당권 실행 많이 합니다.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은, 자, 병이 낙찰을 받았잖아요. 이때 병은 뭐다? 제3자에 해당된다. 자, 그 옆에 있는 그림 봅시다. 자, 갑이 가장 채권이에요. 갑이 을한테 받을 채권이 없어요. 가장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채권을, 자, 갑이 병에게 가장으로 양도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병도 뭐다? 제3자에 해당됩니다. 제3자에 해당된다. 이처럼 갑과 을이 이런 통정회표시를 기초해서 갑이 병에게 양도를 한다면은 이 병은 뭐다? 이런 통정회표시를 기초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우리 24페이지 제일 하단 제3자에 해당되는 가장매매 매수인의 파산관계인, 즉, 제일 위에 그림 보면은,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했습니다. 가장매매인데, 을이 파산된 거, 파산이 되면은, 누가 이제 전부 이 가장 매수인의 재산을 전부 다 파산관계인이 담당하잖아요. 이 파산관계인이 뭐다?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파산재산도 을이 가장 매수한 이러한 재산도마다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한다.
그래서 이 파산 관제인 제3자에 해당되는 거 알아두시고, 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애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잘 알아두시고, 보면은, 기억본 보면은, 가장매매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자, 갑이 을에게, 자, 위에 그림 봅시다.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했어요. 가장매매 한 겁니다. 가장매매인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죠? 구제 방법. 아까 뭐라 했어요? 아니, 자, 을이 팔아먹었으니까 갑은 병한테 병이 선이면은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갑의 구제 방법은 을한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매매상당 부당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 대금, 갑이 을한테 가지는 이러한 대금을 손해배상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도를 무한테 양도한다 합시다. 무한테 양도를 했으면은 이 무는 제3자 아니에요. 이는 정상적인 거래예요. 갑과 을 간에 이건 통정회피시 아니다고. 우리 통정회피시 기초로 해서 뭐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근데 갑이 을한테 가진 거는 통정회피시가 아니라 뭐다? 정상적이라. 왜? 을이 팔아먹었으니까. 을이 팔아먹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가지는 정상적인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가장 통정회피시 아니죠? 통정이 아닌 데서마다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무는마다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업권은 가장매매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마다 제3자가 아닙니다. 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도 채권이 존재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자, 이 채권자, 다른 채권자가 가항계집행 같아서 가장으로 갑이 뱅에게 가장으로 양도합니다. 가장으로 양도. 이때 지금 당사자는 누구예요? 통계협회 당사자는 갑과 병이에요. 그렇죠? 갑과 병입니다. 이처럼 갑과 병 간에 이러한 통정회피시를 기초로 해서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갑과 을은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제3자다. 통정회피시 이전에 통정회피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채권이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자마다 제3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입니다. 이 경우 채권 존재는 가장 양도하는 거잖아요. 가장 연대에서 다시 이 병이 누구한테? 이 정한테 양도를 한 겁니다. 양도. 자, 이때 이 정은 제3자다 아니다? 제3자예요. 이러한 통정회피시 기초에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이 양도한 것이 단순히 뭐다? 채권 추심위에서 양도한다. 채권 추심을 양도한다는 정상체마다 정은 양수인이 아니죠. 정상체 양수인이 아니다. 채권 추심위에서 단지마다 형식상으로 양도하기 때문에 이때는 제3자가 아닙니다. 채권 추심 말이 나오면은 제3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 대리인과 상대방의 허위 표시에 있어서 본인. 우리 대리인에서 본인 있잖아요. 대리인과 상대방이 통정허위 표시를 낸단 말이에요. 그때 본인은 당사자예요. 그렇죠? 제3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당사자다.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이응입니까? 지긋. 제3자라는 계약이 있죠? 제3자, 우리 제3자라는 계약. 통조는 가장매매예요. 가장매매하면서 이 매도인, 매수인. 가장매매에서 이때 그러면 갑이 을한테 가지는 매매대금 누구한테 지급하기로 하자? 병한테 지급하기로 하자. 우리 제3자라는 계약이잖아요. 이 수익자. 이 수익자, 이 제3자는 제3자서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3자라는 계약 있죠? 제3자라는 계약, 수익자는 뭐다? 제3자가 아니다. 자, 우리 책에요. 어디 있냐면은, 우리 책에,
아니, 그 말고. 그 질문인데, 제3자는 계약 141페이지 한번 보세요. 141페이지. 요약서 141페이지. 요약서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왼쪽에 요약자 제3자 있죠? 마지막 번. 4번. 수익자는 제3자는 선의 제3자에서 보호받는다, 만다? 보호받지 않습니다.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통정의 표시 제3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통정의 표시 우리 36페이지 한번 봅시다. 2번 볼까요? 2번.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자, 사정을 모르는 선이요, 병이 선이 악이에요. 선이라는 거, 선. 이거 잘 캐치하셔야 돼. 예. 사정 모르는 병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원하였습니다. 갑은 허위표시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병이 선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을은 병에 대하여 원인 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도 마찬가지예요. 을은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이 갑과 을 간의 통정의 표시 무효를 가지고 을도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병이 선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갑도 대항할 수 없고 을도 대항할 수 없다고. 그렇죠? 세 번째, 만약 병이 을의 상속이 나면은 갑은 선이 병에게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자, 우리 당사자 포괄승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니다 했잖아요. 제3자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선인 아니든 상수인한테 포괄승계한테 대항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병이 을의 상속이란다면은, 그렇죠? 을의 상속이란다면은 이 병은 제3자가 아니다고. 그렇죠? 우리 당사자 포괄승계는 제3자가 아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선이든 아니든 상속이란다면은 포괄승계에 해당되면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은 을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갑과 을 간에는 통정의 표시잖아요. 무효다니까. 원인무효다니까. 다 있다. 그거 단순한 거 가지고 그래. 자,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면 또 당황하지 마시고.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과 을 간의 통정의 표시는 뭐다? 무효이다, 무효. 다섯 번째, 갑과 을 사이에 허위표시에 앞선 갑 소유 아파트 가등기 권리자의 허위표시에서 제3자 볼 수 있다, 없다? 자, 이 이전에 이미 갑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병한테 가등기를 줬습니다. 가등기.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갑니다. 그래서 갑이 가장으로 누구한테? 을에게 가장매매한 거예요. 가장매매. 그러면은 이 가장매매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다?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7페이지 3번 볼까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에 염려하여, 자, 이 문제 나오면 무슨 문제예요? 은닉행위.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뒤에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저처럼 이 은닉행위 증여는 유효하고 가장매매는 무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그래서 을이 병에게 매매하게 되면 병이 선이든 악이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두 번째, 을 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갑은 악의 병을 상대로 그 명의의 나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청구할 수 없다. 왜? 을이 권리자니까. 을이 권리자이기 때문에 병이 선이든 악이든 보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네 번째, 갑은 을을 대하여 아기의 병을 상대로 등기마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을은 병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마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뭐다? 을이 병한테 매매한 거잖아요. 매매하고 나서 적법하게 매매하고 나서 가장 매매는 무효다. 그래서 무효다 해서 뭐다? 을이 병에게 말세를 청구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봅시다. 통정회폐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규정,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첫 번째, 통정회폐시란 채권을 가압류한 자, 통정회폐시, 자, 이게 뭐 채권자고 채무자를 합시다. 채무자. 그래서 가장양도란 겁니다. 가장양도. 자, 가장양도는 채권자. 자, 우리 가장채권자를 합시다. 가장채권자. 가장채권자. 자, 이 가장채권자에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병이 이 채권을 갑이 을한테 가지는 채권. 그렇죠? 가장양도는 가장채권입니다. 채권. 가장채권. 갑이 을한테 가지는 이 채권을 이 갑의 채권자, 이 병이 가압류한 거라니까. 그렇죠? 가압류하든 압류하든 이 병은 제3자다, 제3자이다. 제3자다. 통정회폐시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잖아요. 그렇죠? 제3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통정회폐시 위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죠? 이 전세권자 돈이 필요해서 병에게 돈을 빌리고 이 병에보다 이 전세권에 뭘 설정한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처럼 통정회폐, 가장 전세권이죠? 가장입니다. 가장 전세권 설정자. 가장입니다.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해주고 우리 병에게 돈을 빌리고 이 가장 전세권 설정에다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런 통정회폐시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는 병은 제3자에 해당되죠? 제3자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대리인의 통정회폐시의 본인은 아까 뭐라 했어요? 당사자라 했잖아요. 그렇죠? 제3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통정회폐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우리 제3자는 제3자도 아니다, 제3자가 아니라 했었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제3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정회폐시, 착오로 봅시다. 착오. 25페이지 착오. 자, 착오는 세 가지 요건입니다. 자, 우리 그림에 보면, 우리 그림, 네모박스, 제일 위에 네모박스 밑에 보면은 방가를 1번, 방가를 2번, 방가를 3번 있죠? 첫 번째 방가를 1번. 법률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중요 부분 착오가 된다. 자, 이 중요 부분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다 갖춰져야 되고, 자, 중요한 거는 경제력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경제력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경제력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자, 중요한 입증 책임입니다. 자,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취소를 하려는 자. 자, 취소를 하려는 자입니다. 취소를 하는 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표의자. 자, 이 모르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자, 이 중요 부분 차고에는 하사표가 왼쪽으로 돼 있잖아요. 표의자 돼 있고. 그렇죠? 중대한 과실은 하사표가 어디로 돼 있어요? 우측 양쪽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뼈치 있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림을 생각하라고. 이거 혼동하기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양팔을 이렇게 뭐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왼쪽은 뭐다 중요 부분 차고, 오른쪽은 뭐다 중대한 과실이. 그렇게 보시라고. 그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중요 부분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가, 즉 취소를 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 자, 이제 세 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은 있다.
중대한 과실은 취소할 수 없지만 과실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한 문구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중대한 과실은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 착오를 이용했다면은 중대한 과실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 취소를 저지하는 자가. 취소를 저지한 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너 취소하지 못해. 라고 뭐 해야 된다?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누구다? 상대방. 취소를 저지한 자, 즉 취소를 하려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라는 거. 취소를 저지하는 자입니다. 자,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야 된다 했죠? 자, 중요 부분 착오 잘 알아두시고, 제일 하단에, 기타의 제일 하단 있죠? 4번, 제일 밑에. 공무원의 법령 오해, 기인한, 잘못된 공문에 따라 법률상보다 증여 의무가 없는 토지 소유자가 보다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거는 동기착오인데 상대방이 공무원이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보다 취소할 수 없지만은 표시되거나 또는 동기를 위반하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동기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우측에 보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례 세 가지 잘 알아들었죠?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그렇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합니다. 그 세 가지 판례 꼭 알아두시고, 그 밑에 동기착오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보시면은 동기착오란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동기나 목적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동기는 동기를 원칙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동기착오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동기착오는 표시되거나, 그렇죠?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이 위반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위반을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보다 위반한 경우는 동기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보면 제일 하단을 보면은 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효과. 우리 착오 효과는 제일 위에 보면은 우리 과실이 있으면은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했었다 했어요.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실이 있는데 갑이 착오로서 취소를 합니다. 그럼 불축에 상대방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보다 손해를 발생시키게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자, 이때 과실이 있어서 착오로 취소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불축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렇다 해서 우리 갑을 상대로 착오자를 상대로 보다 취소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착오와 다른 제도와 관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착오와 사기입니다. 자, 착오와 사기는 서로 다른 효과가 다르잖아요. 착오 요건이 입증하기 쉬우면은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고, 아니보다 사기, 강박의 요건이 입증하기 쉬우면은 기망을 해서마다 취소할 수 있고, 그쵸?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자,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으면 착오는 배제됩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을 묻든지 착오를 묻든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단 하자담보 책임을 물으면은 이 착오는 배제됩니다. 그것 주의하시고. 자, 착오와 화해입니다. 자, 화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착오했다 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화해는 뭐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A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시험범위 아니니까 안 나오니까 일단 뭐다? 원칙만.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뭐다? 착오했다 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오와 해제입니다. 자, 착오와 해제는 계약의 해제와 착오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한 후에는 계약의 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취소가 더 광범위합니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해제 후에는 다시 뭐다? 취소할 수 있다.
밑에 보면 기출지문 1번 있죠? 1번과 연관했습니다. 자,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할 수 있다, 없다? 무효할 수 있다. 자, 이 질문 중요합니다. 자, 계약을 체결하고, 자,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은 위약금 약정입니다. 우리 위약금은 몰수한다는 거예요, 몰수. 이 계약금보다 몰수한다는 거죠. 이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매수인입니다. 자, 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매도인은 몰랐어요. 채무 불행이잖아. 채무 불행. 자, 우리 채무 불행이면은 이행지체다, 이행불능이다. 그렇죠? 이행지체죠? 자, 이행지체면 채고한다, 안 한다? 채고를 해야 됩니다. 상당 기간 채고를 해야 됩니다. 채고를 하고, 그 다음에다 해제 의사표시,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손해배상은 뭐예요? 이제 계약금을 몰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갑이 적법한 절차에서 해제를 한 거잖아요.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해제한 후에 을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 취소하려면은 또 어떤 취소하려면은 어떤 자기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실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해제를 하게 되면은 계약금이 몰수당하잖아요. 그렇죠? 해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몰수당합니다. 근데 이 착오로 인해서 뭐다?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 전체를 취소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로 환원하잖아요. 자, 그러면 돌렸던 계약금은, 줬던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는 돌려받을 수 없는데, 취소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그렇죠? 착오를 이유로 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거는 읽어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착오. 자, 38페이지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자, 이 문제 정말 틀리기 쉽습니다. 자, 1번 보세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한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서? 우리 우측에 있는 사람 누구 했었어요? 취소를 저지한 자죠. 자,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한다고. 법률의 효력을 부인한 자, 네번 박스. 법률의 효력을 부인한 자. 자, 취소하려는 자예요? 그 상대방이에요? 아니, 취소하는 자잖아. 이 지금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한 자가 뭐다? 취소하려는 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중대한 과실은 그 취소를 하려는 상대방이 뭐다? 입증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해를 못 하시네.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응?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 사람 누구라고? 취소를 저지하는 사람이에요?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취소를 하고, 효력을 부인한다니까. 효력을 발생하지, 응? 법률의 효력을 발생한다면 사고로서 다 취소를 해야 된다잖아요. 그죠? 취소를 하려는 자예요. 근데 우리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죠? 취소를 하는 자가 아니라 취소를 저지한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해 못하시면 이거 문제 못 푼다니까. 자, 두 번째, 동기 1착오가 상대방에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여 중요범위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동기는 표시되거나 또는 뭐다? 상대방에 유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때 유발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아도 뭐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지문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압류 등기가 되는 거예요. 착오죠? 가압류 등기가 없는 줄 알고 보증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가압류 등기가 됐다는 착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 가압류가 원유무예야. 경제력 이익이 있어요? 불이익이 있어요? 아니, 경제력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경제력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문제입니다. 이거 잘 지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제력 불이익이 없는 그 사례입니다, 지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리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네 번째,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리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섯 번째,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 자, 여기서 이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라 했잖아요. 모두. 자, 매매 목적물의 X토지에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의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둘 다 착오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 해석방법으로 볼 수 있죠. 오표시 무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 문제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자, 5번 같은 지문도 잘 알아주고, 이게 오표시 무형식이다라고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문제는 조심해. 1번과 특히 이 5번 지문, 3번, 1번, 3번, 5번 지문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착오에 의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착오리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두 번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칙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세 번째,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의 내용에 중요물착오가 해당될 수 있다. 처음에 경작 가능한 토지를 알고 매수했는데 일부가 뭐다? 하천부지다. 그럼 중요물착오를 했잖아요. 어떤 게요? 경계요? 아니면 현황이에요? 현황. 그렇죠? 현황에 대한 중요물착오입니다. 현황에 대한 중요물착오다. 우리 경계와 현황은 중요물착오를 했죠. 목조문에서. 그래서 지분부족이라든지 면적부족, 수량부족 이런 것들보다 중요물착오가 아닙니다. 네 번째,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검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동기착오지만 상대방 공무원이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칙은 동기착오는 취소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위반했다는 것보다 취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었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없다 했습니다. 자, 40페이지 보면은 4번 볼까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을 냈습니다. 틀린 것. 동기착오가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했었잖아요.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합의까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틀린 점입니다. 합의까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의 착오는 법률의 내용에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자, 이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다?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상보증은 중요부분 착오로서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라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 대한 착오죠. 자, 세 번째, 표의자의 착오가 경과실 가로 표의자 착오 경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중대한 과실은 취소할 수 없으니까 경과실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그렇죠? 중대한 과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대한 과실이니까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우리 요약서 봅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우리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우리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요건만 봅시다. 펴보시면 27페이지 요건. 자, 우리 사기에 대한 요건을 보면은 고의 또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죠. 자, 이 사기나 강박은 과실은 필요 없습니다. 고의입니다. 그렇죠? 과실에 대한 기망이라든지 과실에 대한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고의. 고의. 2단의 고의입니다. 우리 사기인 경우는 2단의 경우는 기망하게 되면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착오로 인해서마다 의사표시하게 할 고의가 있어야 되죠.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사회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죠. 기망행위. 우리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 특히 이 소극적 기망행위 세 가지 사례 있죠. 문제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아파트 분양자는 인근의 공동 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보다 기망행위고, 두 번째, 아파트 분양자가 쓰레기 매입장이 건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것도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또 단순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자, 입법성이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강박도 마찬가지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죠. 우리 강박행위는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한 경우는 무효다, 취소다. 무효입니다. 원래는 강박행위는 뭐 해야 되는데? 취소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보다 무효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고. 자, 그게 N쪽에 보면 기출지문 1번에 해당돼요. 강박으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보다 무효이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입니다. 자, 다시 우리 요건을 보면 강박행위 세 번째, 해악 고지가 없습니다. 해악 고지 없지만은 각세 서명 날인만 강력히 요구하는 것. 이건 강박을 할 수 있다 없다? 강박이 아닙니다. 강박이 아니다. 그 기망을 강박으로 고쳐달라 했었죠? 강박이 아닙니다. 또 입법성이 있어야 되고, 이 주의할 점은 이 입법성과 왼쪽에 있는 기출지문 6번째 있죠?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부정행위가 있으면은 당연히 진정하고 고소하고 고발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마다 우리 고소 고발도 강박행위 될 수 있잖아요. 고소, 고발도 강박행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고소, 고발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입법성이 없습니다. 이런 뭘 해야 된다? 부정한 이익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입법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지문과 그 지문의 해석이. 예를 들어서 강박행위 입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 그 얘기가 좀 이게 좀 어렵죠? 자, 그 다음 봅시다. 28페이지. 자, 제3자의 사회강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자, A가 갑을 기망 또는 강박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합니다. 그래서 갑수의 부동산을 누구에게 매매한 거예요? 을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갑은 나중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것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구제해야 된다? 갑은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고쳐달라 했죠? 원칙 밑에 갑은 누굴 상대로?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때 이 갑이 A를 상대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취소를 해야만 하든지 갑과 을 간의 법령에 취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아내도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문제 잘 나옵니다. 꼭 취소해야만이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소하지 않고도 갑은 뭐다? A한테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리, 그렇죠? 상대방이 A의 제3자의 사기 강박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제3자가 의뢰 대리인 합시다. 즉 A가 의뢰 대리인이에요. 의뢰 대리인이면은 돈시 취급합니다. 그렇죠? 돈시 취급합니다. 그러면 A가 사기 강박한 것은 누가 사기 강박한 것 같다? 을이 사기 강박한 것 같다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을이 대리면은 A가 을이 대리면은 자, 그래서 A가 사기 강박하잖아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해도 뭐다? 을이 선이 무과시라 하더라도 뭐다?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A와 을은 돈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A가. 자, 근데 A가 피용자라 합시다. 즉, 을이 고용주, 사용자고, 자, A가 뭐다? 피용자라면, 을의 피용자란다, 즉, 직원이 한다면은, 이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다? A, 고의가실을, 사기 또는 강박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제3자 사기강박 이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밑에 기출질문 2번 봅시다. 자, 제3자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원칙은 갑은 취소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럼 갑이 A를 상대로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이렇게 청구할 때 갑과 을의 이러한 매매계약을 취소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고도 뭐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취소 효과. 자, 그러면은, 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은, 갑은 을에게 뭐다? 취소할 수 있고, 또, 갑은 뭐다? A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관계는 중첩되잖아요. 그렇죠? 즉, 갑이 을한테 청구, 취소하게 되면은 부당이권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돌려달라면 이행이 있기 때문에 돌려달할 수 있죠. 부당이권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갑도 A에게 뭐다?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서로 중첩되잖아요. 같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취소를 하고 부당이권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뭐다? 갑은 A를 상대로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자, 우측에 보면은 29페이지 비교해서 이게 잘 알아주셔야 합니다. 착오 사기 강박 비교. 자, 우리 착오는 불법에 인한, 자, 상대방이 필지한테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사기 강박은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사기, 강박 그 자체가 위반행위잖아요. 그렇죠? 위반행위 때문에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담보책임입니다. 우리 착오는 담보책임을 물으면은 착오는 배제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기, 강박은 뭐다?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을 물은다든지 아니면은 사기로서 취소한다든지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취소권 배제 여부입니다. 자, 우리 착오는, 자, 그 밑에 보면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합시다. 나중에 약정으로, 자, 나중에 우리가 착오가 있다 해서 서로 취소하기 없기다 라고 약정을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착오는 얼마든지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뭐다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사기 강박은 나중에 뭐다 사기 강박이 있으면 뭐다 취소하지 없기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그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송상 화해입니다. 우리 착오로서 화해는
나중에 착오가 있다 해서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이제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화해가 사기 강박에서 이루어졌다 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그 수정해달라 했죠. 취소 불가가 아니다 삭제하시고 반절로 나눠서 뭐다 이 착오는 뭐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렇죠? 착오는 취소할 수 없고, 원칙적 착오는 화해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애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은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해 주셔야 했습니다. 자, 관계는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했죠. 서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착오 요건이 맞추면 착오를 한다든지, 사기 강박 요건이 맞으면 사기 요건을 취소를 한다든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자, 적용 범위는 공통적이죠. 공통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사기 강박. 자, 42페이지 봅시다. 42페이지 2번 사기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은 첫 번째, 피해자가 제3자의 사기로, 제3자 사기입니다. 제3자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우리 아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했죠? 자, 이게 보면은 상대방이 그 사실,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고. 그쵸?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과실 없으면은, 맞죠?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질문이죠? 틀린 질문이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없다. 그거 주의하시고. 과실이 없으면 알지 못한 때는 원래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상대방의 호가 쓴 개인은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호가 쓴 개인. 자, 세 번째,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 이때는 이제 착오에 빠진 거잖아요. 우리 중요범 착오를 했잖아요. 그렇죠? 중요범 착오입니다. 그러면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망이기 때문에 사기로서 취소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뭐다?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오로서. 사기로서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게 틀린 질문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이. 자, 과실. 우리 기망에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강박행위는 뭐다?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과실은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에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하는 의사표시는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틀린 질문입니다. 과실 동그라미, 기망 밑줄. 이거 과실이 아니라 뭐다? 고의입니다. 고의.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가부 대리인 의뢰 사기로. 자, 대리인이라 했죠. 대리인. 의뢰 사기로. 의뢰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도 보다 취소할 수 있어요. 왜?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시에 취급한다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문제는 잘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 자, 그럼 44페이지 봅시다. 3번. 자,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사한 때는 취소 효과로서 생기는 부당이익받는 청구권과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우리 이제 사기 강박은
이 사기 강박 자체가 뭐다? 위법한 행위 때문에 불법행위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사기 강박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원상이 뭐예요? 부당일 반환이잖아요. 이 부당일 반환과 이 불법행위란 손해배상이 중첩될 수 있죠. 같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두 번째,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판례태도입니다. 이거 기만할 수 없습니다. 또 주의하시고. 자, 세 번째, 을이 갑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입니다. 갑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을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영향을 줘야 됩니다. 않았더라도 을의 증여행위는 무효가 된다. 영향을 줘야 됩니다. 영향을 줘야만이 뭐다? 을의 증여행위는 뭐다?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뭐다?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틀린 질문이고. 네 번째,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부정한 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고소고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부정한 이익이 있으면은 그 고소고발보다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사표시 종합은 이 책입니다. 우리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원칙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수령 능력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은 민법 총칙을 다 끝낼 겁니다. 민법 총칙을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문제를 풀어오시고, 그리고 이게 계획은 우리 민법 총칙을 2번 해야 되고 물권법을 3번 할 겁니다. 3회. 그럼 5회죠. 채권법 2회. 마지막 특별법 1회. 이렇게 해서 마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